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직 20년 차 공인중개사가 공개하는 주택임대사업의 세입자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이 매월 월세라는 형태의 월급과 같은 수입이 생기고, 이는 당연히 은행이자보다 수익이 더 높을 것이니 모두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막상 공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주택 임대사업을 권하면 주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리 문제보다 그거야 고치면 되니까요. 근데 세입자와의 대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 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세입자와 관계에서 불편해하는 몇 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를 제때 잘 내지 않는데 밀린 월세를 내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대인에게도 반쯤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세입자는 한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남으면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로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들은 좀 극히 드뭅니다. 대개 이제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은데, 그러면 세입자로서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그러다 보면은 이 월세를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월세가 뒤로 밀려서,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면 이제 계속 월세가 밀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월세가 밀리고, 그것 때문에 또 주인은 말을 못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걸 방지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주인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로 먼저 쌀쌀한 월세 날이 지난 다음 날까지 이제 월세 날 내야 되는 날이 안 들어왔겠죠. 그럼 그 다음 날에 문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월세 입금 계좌 확인을 위해 보냅니다. 땡땡은행 1234-5678-12345 홍길동 입금하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입금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냐, 3일이나 7일 간격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전화하기도 상당히 불편하니까 계속 문자로 강도를 조금 높여서 보내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아야지 그 사람도 나한테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무조건 남이 다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입금이 계속 안 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린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거의, 그러니까 연속해서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한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다시 내게 되면 3개월 밀린 게 아니죠. 이렇게 연속 3개월이, 누적적으로 3개월이 밀리게 되면은 이제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언제든지 내가 이제 최고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소송으로 명도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세입자를 압박하는 방법이죠. 편에서는 세입자가 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세입자에서는 당연히 어느 누구한테나 아쉬운 소리, 자기의 한정된 수입으로서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제일 상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쪽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주인분도 어느 정도 관리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분들인데요. 세입자가 집의 구조 또는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속상해요. 그리고 난 실질적으로 피해를 나중에 입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발견 즉시 원상 회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보고도 가만히 두게 되면 세입자는 묵시적으로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냐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원상회복을 그러니까 처음 계약 당시에 있단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입자가 만기돼가지고 나갈 때 원상회복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삭제를 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세입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도배 대신에 페인트를 좀 칠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는 어디서 많이 보시고 하신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당사자는 페인트가 좋아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도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 도배를 하려니까, 도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세입자 자기 돈으로 하게 되겠죠. 도배를 하려니까 도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배를 다른 데는 도배 위에다 도배를 할 때는 그냥 도배 비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도배가 벽지에 풀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페인트 칠한 벽지를 뜯어내고 해야 되니 이 뜯어내는 비용은 주인분이 좀 부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난감합니다. 주인으로서는 새로운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 뭐 마음대로 세입자 보고 네가 다 비용 내서 해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원치 않게 또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게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페인트도 주인이 좀 동의했다 할 경우에는 색상을 하얀색, 화이트 계열이나 아이보리 계열로만 허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 파란색으로, 감청색으로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 세입자는 좋은지 몰라도 그 후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파란 도깨비가 사는 집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주인한테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해서 주인도 동의해서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색상인 아이보리나 화이트 계열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틀이나 몰딩, 문짝을 칠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깔끔하게 칠할 경우는 괜찮은데 이거 잘 안 될 경우에 오히려 안 합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단서 조항으로 깔끔하게 안 될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재페인팅하는 조건부 허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 칠하다 마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살 때는 그게 자기가 칠했다니까 이제 부담 없지만 본인이 나가고 나니까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임차인한테 넣기 위해서 재페인팅을 다시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옆집에 민폐를 끼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고성방가나 실내 흡연, 주차방해, 쓰레기 무단 방치, 애완 동물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입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인이 세입자끼리 납득은 서로 싸움이 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인이 구두로, 근데 문자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반드시 구두로 통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사오니 좀 공동주택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계속 일어나면은 그 다음엔 문자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방지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문자는 또 근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맥감을 쌓는다 그러죠. 상대방한테.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절대로 구두나 문자를 보낼 때 다른 사람이나 옆집 202호가 누구 이름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간에 새로운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반드시 중요한 건데 본인의 감정이 아닌 팩트만 얘기를 하십시오. 본인의 판단이나 감정이 섞인 말은 새로운 시비거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예로
한번 들어봤는데 실내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실내 흡연으로 인해서 집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우리 집 아이가 천식을 옆집 아이가 몇 호 아이가 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가 발끈하면서 아니 그 애가 천식하는 게 전적으로 내가 흡연한 덕분이냐? 그런 증거 있느냐? 그 애가 원래 다른 원으로도 흡연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거꾸로 공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잘된 예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팩트만 전달하는 겁니다. 실내 흡연으로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환풍기 타서 들어오든지 옆집에. 흡연은 실외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팩트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엔 당연한 어떤 공중도덕의 문제니까 본인이 이제 알아서 피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건물주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건물주가 되려고 준비하는 예비 건물주인 분들일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꿈에서 비전을 보았기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대 관리가 어려워 건물주 되시는 길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 관리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임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연결된 블로그가 있는데 이쪽 블로그를 보시고 추가적인 부분을 시청하시면 또 주택 관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